2024년 말 중국에서 출발한 벌크선 한 대가 튀르키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벌크선은 파나마 국적의 일반적인 벌크 화물선으로 해당 선박은 전자절단기 및 IC 부품 등이 선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푸테크라는 중국 기업이 또 다른 중국 기업을 통해 조달한 제품들로 해당 제품들은 중국을 출발해 최종적으로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절단기와 IC 부품들은 민간 산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일반적인 수출 과정 중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벌크선이 자신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치 시스템을 끈 채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군사적 민감 해역이나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 해역처럼 자신의 정보나 위치가 노출될 경우 표적이 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쟁 해운사나 선박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벌크선이 중국에서 튀르키예로 향하기 위해선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끈 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벌크선이 위치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끈 채 항해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벌크선이 실제로 향한 곳은 튀르키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죠. 이곳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전략 항구로 이란의 군수물자, 정밀 부품, 유전 장비 수입 등에 자주 활용되는 항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해군 및 군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곳으로 자주 지목되는 항구입니다. 이 벌크선은 고의적으로 위치 시스템을 끈 후 해당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벌크선이 실제 목적지를 숨긴 이유, 그리고 이 화물을 싣고 이란으로 향한 이유는 해당 벌크선에 선적되어 있던 평범한 제품처럼 보였던 전자절단기와 IC 부품들이 모두 핵개발 장비에 사용되거나 변경이 쉬운 이중용도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물의 실제 최종 목적지는 이란 기업 두 곳이었습니다. 이란 기업과 중국 기업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 과정 전체를 숨겼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벌크선의 선주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으며 선박의 운영자 및 관리자 역시 홍콩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이 화물 조정 및 운송 책임자를 맡았고 운항을 맡았던 선장 역시 중국 국적의 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최소 수년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과정은 2025년 6월 미국 재무부가 밝힌 중국과 이란의 거래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거래에 연관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들의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이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거래가 양국 정부의 묵인 또는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 연루된 이란 기업 두 곳은 이란 혁명 수비대 및 이란 국방 산업과의 연계가 의심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민감한 이중용도 물자를 국방 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거래 구조 역시 수출업체, 위장 선적망, 목적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통제력이 강한 중국 내부에서 수년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이 거래를 양국 정부가 방조하거나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단순히 이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여러 나라들과 이러한 거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북한과 같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전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꾸준하게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이 거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국은 이러한 거래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2021년 3월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이었던 왕이가 이란 테헤란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한 왕이 부장은 당시 이란 외교부장이었던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와 함께 이란 중국 25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합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을 중국에 장기 공급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이란 인프라 시설 개발 협업,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정보 공유, 군사 훈련 등의 협력을 하는 광범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두 국가는 해당 협정의 전문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곳에서는 두 국가가 석유와 가스 중심의 비공식 채널, 그리고 군사 협력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들이 병행될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의심대로 중국과 이란은 이 거래를 위해 조직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석유 거래의 핵심을 담당하는 하나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자린갈람 가문은 현재 이란의 정치적 가문이거나 공식적인 지위가 있거나 종교적 엘리트 가문은 아니지만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란 정권의 석유 거래와 관련된 핵심 불법 자금망을 운영하는 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린갈람 가문의 3명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파즐롤라 자린갈람, 나세르 자린갈람, 만수르 자린갈람. 이 3명의 형제는 각각 국영기관의 환전 업무를 주도하거나 국제 세탁을 총괄하고 자금 세탁하는 법인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형제 중 한 명인 나세르 자린갈람은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페르시아만 석유화학 산업회사와 그 계열사들의 자금 세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를리언 거래소라는 환전소를 설립하고 이 대리인을 통해 이란과 중국이 우회적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나세르는 이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우회적 통로를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석유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한 통로로 베를리언 거래소의 직원과 중국 상주 직원을 고용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체계적이고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홍콩에 설립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마련된 자금들은 석유 수출을 담당했던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이란의 혁명 수비대 및 이란 정부 인사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세르는 이란 정부의 권한 아래에서 시리아 전 정권인 알 아사드 정권에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란 국영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및 이란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미국의 이란 제재 핵심 대상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란 핵개발 관련 제재와 테러 및 인권 관련 제재를 받아온 곳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기업과 개인 모두가 제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자금 동결이나 추후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산 원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의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한다는 명분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원유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지속되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 주도의 블록체인이 강화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급망의 다각화를 통한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의 석탄 분쟁을 포함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차단 등의 직간접적인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중국은 국내 자원들의 개발과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원만으로는 중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란을 지원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석유 수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더욱 많은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협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경제적, 군사적 관계로 이어져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동 지역의 각 국가 간의 이해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원하는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이란이 원하는 물품들을 우회적으로 수입합니다. 이 품목에는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품목들 뿐만 아니라 군사 관련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중국과 거래를 통해 마련된 자금과 무기를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와 단체에 지원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이란은 석유 거래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 군사 협력 등에서 각 분야별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불리는 기업들을 설립하고
담당하는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도 두 국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자재의 수출과 수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이란은 25년 협정을 통해 이란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도 이어갑니다. 이 협력은 중국 내 과잉 생산된 자재 및 기술, 인력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 국책은행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란의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국 기업이 시공을 막고 장비와 기술도 중국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어 이란 내 중국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지연된 개발을 중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교통, 도시 인프라, 통신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인프라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장기 투자와 중국의 기술을 이란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이 포함된 측면에서 이란에게도 전략적 이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제품 수출과 공급망 확대라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더 큰 지정학적 이점을 갖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이란의 세력이 중동에서 커질 경우 미국의 군사 안보 집중력이 남중국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분산되는 전략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대만과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미국과의 분쟁에서 중국은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란의 석유 상품이 미국 제재의 주요 대상인 점을 주목하고 석유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이란 석유 수출이 오랜 기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재에서 반서방 블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무질서한 전력 확산이 아닌 중국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 확산을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개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질서 개편을 위해 중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반대되는 세력 또는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중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핵무기와 관련된 부품들을 우회적으로 수출하고 이를 묵인하면서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대신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한국 군사력 사이에 놓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더 넓게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되는 드론 기술과 핵심 부품들을 우회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반서방 블록을 강화하고 각종 거래를 통해 러시아 내 중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이란과 동일하게 미국의 군사 전략을 분산시키고 제재 교란 및 반서방 연대 구축, 비대칭 전력에 있어 중국의 통제하에 제한적 확산, 에너지 및 전략 자원 접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2025년 6월 공개한 중국과 이란의 어두운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란과 중국의 기업,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란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깨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재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누가 세계 패권의 승자가 될까요?